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복수밴드 혼합 경매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자금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과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6%, 28.62포인트 오른 1863.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들이 양적 완화 지속 발언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세하며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609억 원, 752억 원 팔았지만 외국인이 4,445억 원어치를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이거래일 동안 5,500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17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기계가 3.42% 오른 것을 비롯해 전기가스업과 서비스업, 통신업, 화학, 기금속 광물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은행은 0.35%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0.22% 오른 134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 SK하이닉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0.73% 하락했습니다. NHN이 포털 사업과 게임 사업으로 분할하기 위한 안건이 임시주총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4.87% 올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신들러 홀딩 아게가 유상증자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4.06% 상승했습니다. 최근 급락장이 연출된 코스피 상반기 증시가 강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는데요. 네,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수준인 18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초 코스피 지수는 2031.10포인트로 시작했지만 6개월 동안 10조 원을 매도한 외국인에 휘둘리며 결국 6.70% 하락하며 상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대 속에 585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4.58% 오른 519.42%포인트로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미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 새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의 외면을 꼽습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 시장은 전형적인 금융정책 변화에 휘둘리며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는 모습이었다며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오지 않았고 미국 등 선진국 증시가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매력을 잃고 자금을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도 국내 증시가 소외받은 이유로 꼽힙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 증시는 일본 정부의 통화 정책으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환율과 금리로 되돌아가는 시기였다며 엔화 강세에 따라 이익을 누려왔던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고 변동성을 키우며 다시 한번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QE3 축소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도 시장의 충격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부각시킬 것으로 내다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지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이며 지수 하락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악재들이 상반기에 모두 터졌기 때문에 하반기 코스피 지수는 상반기보다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성진 센터장은 아베노믹스와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하반기에는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국내 증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영준 센터장도 시장을 끌어올릴 이벤트가 부족해 강한 반등은 어렵겠지만 2000선 부근까지 오르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의 약세 여파로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오름세를 타다 올해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서 석 달 연속 줄어들어 4월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이번에 다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서비스업은 0.2%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건설업이 4.3%, 공공행정이 5%씩 줄어 전 산업 생산도 0.7% 감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기계장비와 석유정제, 영상음향통신 등의 실적이 악화해 전체 제조업 생산이 1.5% 줄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보다 0.2% 낮아졌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6% 감소했으며 5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2% 위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각각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5,790원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은 4,910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더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두 개의 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가가 높은 대역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 경매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1.8G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28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는 KT와 SK텔레콤, LGU+ 간 1대2의 대결 구도하에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머니게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KT는 SK텔레콤과 LGU+ 간 담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U+도 1.8GHz 인접 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킨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경매는 8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인민은행장은 자금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우 행장은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토론 행사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벌어진 금융권 유동성 경색 사태 이후 저우 행장의 첫 공식 발언입니다. 저우 행장은 앞으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시에 정책 조정을 가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는 합리적인 범위이며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기존 대비 약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의 조세 탈루범을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2,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7억 5천만 원 이상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큰 폭으로 인상돼 13억 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됩니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 대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기구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말트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남북관계의 부단한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 태도를 바꿔 육자회담 당사국의 손을 뻗고 있지만 한반도에 증명 가능한 비핵화라는 핵심 현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고한 조치가 아직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권경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한편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마련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모두 발언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러한 보완성을 더욱 높여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중 FTA와 관련해 두 정상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FTA 협상팀이 협상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560억 달러 상당의 통화 수화풀을 2017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그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규모도 2015년까지 무역액 3천억 달러를 목표로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한중 정보통신협력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와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 체결 등으로 인해 앞으로 한중 간 경제 협력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 FTA 협상에 진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중 FTA 협상은 공식 협상 개시 이후 1년이 넘도록 양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한중 FTA 진전 노력에 공감하면서 협상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기본 지침을 도출함으로써 2단계인 품목별 협상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다른 FTA에 비해 민감한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적절한 개방화 수준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중 핵심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북한 비핵화였는데요.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습니까? 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점에선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공감한 부분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대체로 북한 핵 개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달라진 중국의 태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구룡이라는 확실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아 당초 우리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행 경제사절단과의 조찬간담회와 중국 경제인들도 참여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대중 경제외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제사절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이 내수 시장을 육성하고 그간 발전이 뒤처졌던 내륙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런 계기를 활용해 조속히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선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중 양국이 모두 내수 시장 확대를 지향하는 만큼 서로에게 새로운 교역 기회를 만들어주는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일 지방 도시로 상하이가 아닌 산시성 치안을 찾는 것도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 도시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권경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K그룹이 7년 동안 추진한 중국 내 대규모 화학공장 합작 프로젝트가 성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중국 베이징 자오위타이에서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 신호팩과 우한 에틸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총 250만 톤 규모의 각종 유화 제품을 함께 생산하게 됩니다. SK 측은 이번 합작이 두 나라 간 석유화학 합작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다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기업 가운데 중국의 에틸렌 사업을 진출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약 2,600억 원 규모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11층에서 13층 건물 12개 동 912가구 규모 콘도미니엄과 부속시설을 다음 달 착공해 42개월간 시공합니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 AD의 임상시험 승인을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매 정복에 도전하는 것이어서 각국 의료계와 학계 및 보건당국 등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이번에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삼성 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이 치료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관찰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임직원과 가족 등 3,035명의 장기기증 서약서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5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사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으며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도 1,000여 명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